아니 지금 의사봉을 왜 사람을 왜 저러고 가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 이 뉴스탑10은 이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다음 달 초 이 검수완박 입법을 완성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직권 2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찬성 172명, 반대 3명입니다. 민주당이 이 꼼수라는 비판에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 이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조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가 2개로 축소된다 이런 거죠? 편집장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작년 1월 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중대범죄만 수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이제 4개를 경찰로 넘기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2개만 남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칙에 보면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지방선거는 그 거의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6개월이 끝나는 올해 연말까지만 이제 수사를 하고 내년 1일부터는 이제 선거 범죄도 경찰로 넘어간다 그러면 올해 9월 중순쯤부터는 부패, 경제, 선거 이렇게 3개로 줄어들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패, 경제 2개로 줄어들고 만약에 이제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중수청에 다른 그 부패 경제 2개도 넘기고 이제 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는 그야말로 검수완박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거든요. 네.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글쎄 뭐 실제 거기까지 가게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최은묵 편집장님께서는 검수 단박이다, 검찰 수사권 단계적인 박탈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냈던 민주당 출신의 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요. 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의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렇게 소신 발언했던 의원들은요, 위원님. 네. 찬성표를 또 던졌네요. 뭐 어쩔 수 없이 당론이라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태섭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여야가 갈린 상황에서 기권을 하거나 그 자기 당 편을 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금태섭 의원이 물론 이제 경선을 해서 거기서 떨어진 거지만 공천이 배제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차마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일반론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소신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표결 상황 보셨는데요. 뭐 고성도 오가고 반대하는 이런 플랜카드 시위도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풀 악셀을 밟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검찰청법 이 통과 직후에 곧장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애초에 당초 세워놨던 이 입법 이 과정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겠죠. 뭐 5월 3일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었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소위 검찰 내부에서도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견제와 균형이 구현되는 어떤 사법체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망 자체가 이제 5월 3일이면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면 풀 엑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좀 정정할 필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었고 의원총회에서 다 의결된 상황인데 네. 그걸 깬 건, 그걸 파기한 건 국민의힘인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네. 합의사항이 뭡니까? 원래는 4월 내에 이 법을 다 통과시키기로 서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 절차를 받는 것이고 소위 이 파기한 분들이 이것들을 왜 파기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에 대해서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또 국민의힘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대로 5월 3일에 갈 거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이 파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것이 국민적 설득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속도를 너무 내는 것이다,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좀 본회의 표결 상황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랜카드도 들고 뭐 고성도 오가긴 했지만 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아니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밀어붙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저걸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국회법의 규정에 보면 과거에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국회법 내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런 식의,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방식, 그 방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저거는 뭐 사실 저거 막는 방법은 아니죠. 네. 저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편법을 동원해서 저걸 돌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수 이제 곧 여당이 되겠죠.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저렇게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뭐 국민 투표나 내지는 뭐 아니면 뭐 지방선거나 뭐 이런 투표 행위를 통해서 좀 응징해 주기를 바라는 여론전 뭐 이런 정도가 전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과거에 보면 선진화법 이전일 수 있겠지만 뭐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짠다거나 해서 뭐 물리력을 좀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국민의힘의 전략 전술 부재로 전국을 완전히 바꾼,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처절하게 불리한 국면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이 꼼수 사보임, 그다음에 위장 탈당, 그리고 모든 주변의 단체들을 반대 이런 걸로 사실은 민주당이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거를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그냥 뭐 민주당에 지금 거저주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 전략, 전술, 부재가 낳은 참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국회 내에서의 지금 움직임은 뭐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3가지 정도의 이제 절차가 남아있죠.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건 아마 안 할 겁니다. 이미 그 의사를 밝혔고, 둘째,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권한쟁의에 대해서 절차적 위법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내용적 위헌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헌재에서 뭔가 제동을 거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역시 뭐 국민의힘이 얼마나 뚜렷한 전략과 체계적인 전술을 갖고 대응하는지 모르지만 국민투표라는 거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당수의
그 전문가들은 국민투표에 붙일만하다 이런 여론도 좀 그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힘이 아닌 외부의 한 3가지 변수로 검수완박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투표에 붙일까 뭐 이거 관련된 여부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붙여야 한다, 뭐 붙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요, 자신의 SNS에 윤미향의 목소리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평론가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 검수완박 입법이 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윤미향 의원과 같은 경우 이 케이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일단 뭐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영역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 범죄 같은 경우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민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선거 범죄를 실제로 수사를 하다가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이제 기소를 해서 의원직이 박탈된 그런 사례도 예전에 또 있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좀 선거 범죄까지도 검찰 수사력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국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쟁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뭐 검수완박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경찰 쪽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그런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일단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후원금 횡령 의혹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법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검수완박 법안이 다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저거는 경제 범죄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건 횡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제 부패 범죄는 뭐고 경제 범죄는 뭐고 하는 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뭐다 하는 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텐데 현재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을 보면 횡령 같은 것은 경제 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저 윤미향 의원이 얘기하는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윤미향 의원 같은 후원금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